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25년 만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교황이 4박 5일간의 공식 일정을 마치고 출국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명동 성당에서 집전한 방한 마지막 미사에서 남북 간 화해와 갈등 극복을 기원했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마지막 일정은 명동 성당 미사 집전. 박근혜 대통령도 18일 오전 프란치스코 교황이 집전한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미사 시작 전 성당에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가 성가대와 신도들의 합창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2시간여 동안 진행된 미사 중 프란치스코 교황은 복음 전례 후 가진 강론에서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이번 방한 일정에서 북한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교황은 남북이 서로 대화하고 만나길 기도했고 인도주의적 요구에 관대하게 응해 남북 관계가 지속되길 기도했다고 말하고 무엇보다 남북한이 같은 언어, 같은 민족이라는 인식을 널리 확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기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인 17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해미 순교 성지에서 아시아 주교단에게 아시아에서 교황청과 완전한 관계를 맺지 않은 국가와 대화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종교 활동은 불교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남북한 불교도의 만남이 직간접적으로 지속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남북 관계의 종교적 교류 확대를 희망하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Affirmation is obviously a sign of goodwill for dialogue, also with the lens with which the Holy See does not have diplomatic relation. 프란치스코 교황은 명동 성당 미사를 끝으로 4박 5일간의 공식 방한 일정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습니다. 교황의 이번 방한으로 앞으로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교황청과 북한과의 관계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올해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2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연습에서는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억제 전략이 처음으로 공식 적용됩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18일 오전 6시를 기해 올해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은 한반도의 안전보장과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 목적의 지휘소 연습입니다. 이번 연습에서 우리군은 육해공군의 주요 부대와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참가하고 주한미군은 해외에서 증원된 3천여 명을 포함한 3만여 명이 참가합니다. 여기에 한반도 정전협정 이행과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하는 중립국 강독위원회 위원들과 유엔에서 파견된 호주와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10여 개국의 파견단도 참가합니다. 특히 한미 군당국은 지난해 10월 4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때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한 맞춤형 억제 전략을 이번 연습에 처음으로 적용합니다. 맞춤형 억제 전략은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전평 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사용이 임박한 단계부터 실제 사용하는 단계까지를 상정한 단계별 전략을 마련한 겁니다. 한편 북한은 17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올해 UFG 연습을 선제 타격을 노린 위험천만한 핵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하며 임의의 시각에 선제 타격이 개시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부는 이번 훈련의 취지를 수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선제 타격이나 불바다를 운운하며 도발 위협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북측은 우리 측의 연례적 훈련에 대한 무력 도발 위협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도발한다면 가차없이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이번 을지 연습 기간 중 20일 수요일엔 전국에서 민방공 대피훈련이 펼쳐집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을지 연습과 연계한 민방공 대피훈련이 20일 수요일 전국에서 실시됩니다. 오후 2시 공습 경보를 시작으로 약 20분간 진행되며 전국의 읍 이상 도시 지역과 접경 지역은 면단위 지역까지 포함됩니다. 훈련 경보가 발령되면 시민들은 즉시 지정된 대피시설이나 대피가 가능한 장소로 이동해야 하며 전국의 주요 도로도 통제됩니다. 단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KTX를 비롯한 철도, 지하철과 항공, 선박은 정상 운행됩니다. 정부는 이번 훈련에서
5가지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우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의 공습에 대비한 민방공 대피 훈련을 실시합니다. 비상차로 확보를 통한 긴급 차량 기동 훈련도 병행합니다. 또한 공습 상황에 대비한 주민 대피와 신고 방법을 시범 점검합니다.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 신청 기관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민방위 훈련 우수단체 인증제를 시행합니다. 소방방재청 페이스북을 활용해 주변 대피소 위치를 확인하고 방문해보는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정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적 공습 상황 시 필요한 초동 대처 능력 숙달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훈련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한반도의 우발 상황을 가정해 매년 실시하는 국가 차원의 비상 대비 훈련 2014년 UFG 연습이 8월 18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됩니다. 국방뉴스 오늘 이 시간에는 UFG 연습의 변천 과정과 올해 UFG 연습의 중점 사항에 대해 국방연구원 김철우 박사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먼저 이 UFG 연습 일반 국민들에게는 을지 연습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UFG 연습에 대한 용어부터 정의해 주시죠.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을지문덕 장군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네. 살수대첩의 명장, 을지문덕 장군의 호국 정신과 군사 전략 이거 길을 따서 그 을지 연습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에서 U는 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FG는 뭐냐? 프리덤 가디언, 자유수호를 상징하는 그 한반도 연합 방위 태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국가 비상사태 시에 민과 관은 물론 군은 한미 연합 방위 태세로 대한민국의 어떠한 국가 비상사태가 되더라도 네. 만전의 그 대비 태세를 갖춘다라는 것이 가장 함축적으로 집약된 용어가 바로 UFG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민간 국민들이 네. 이해하기 쉽도록 을지 연습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에는 을지 포커스 렌즈 연습이라고도 했는데 네. 2008년부터 을지 프리덤 가디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UFG가 또 언제 시작이 됐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은 그 6.25 직후에 말이죠. 네. 유엔군 사령부가 1954년서부터 포커스 렌즈 네. 훈련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쭉 오다가 1968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그 청와대 기습 사건이 있었습니까? 네. 북한 무장공비. 그리고 나서 1969년부터 이제 을지 연습이 시작되는데 이 정부 연습과 군사 연습이 따로 진행되다가 네. 이것이 이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을지 포커스 렌즈 UFL 이렇게 네. 하고 있다가 2008년부터 우리가 용어를 바꿨습니다. 당시에 이제 전작권 전환을 대비해서 네.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용어도 바뀌어서 이러한 것은 우리의 국가가 직면한 안보 전략 환경과 또 작전 개혁이 변화 또 전쟁 양상의 변화 등 무기 체계도 변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렇죠. 것들을 총괄 반영해서 용어도 이렇게 바뀌어 왔다. 그래서 다양한 훈련이 이게 조금씩 단계적으로 진화해 왔는데 지금의 중점은 뭐냔 말이죠. 민과 관과 군이 합동으로 통합하고 또 군에서도 합동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고 미군과 연합 방위 체제를 강화하는 그러한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비상시를 대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이러한 훈련의 필요성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훈련이 왜 필요하냐? 군대 존재 가치가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적을 그 물리치는 게 승리하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UFG의 훈련은 전시 전환 절차를 숙달하는 게 네. 가장 기본이 됩니다. 평상시에 우리 국민이 생업과 또 군이 본연의 작전 임무를 수행하다가 국가 비상사태나 위기관리 사태가 되면 빨리 전쟁 대비 태세로 전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그리고 이제 우리 군사뿐만 아니고 민간 연습 분야도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국지도발 대응 훈련 같은 것도 이번에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건 뭐냐면 연평도나 천안함 경우를 보더라도 이것이 민과 군의 영역이 바로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 핵심 기반 시설, 뭐 전력이라든가
핵시설이라든가 또 핵발전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 복구 훈련까지를 포함해서 또 최근에 그 사이버 공격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민간 영역뿐만 아니고 군사 영역에 있어서도 이러한 작전 계획을 보완한다든지 또 한미 연합 방위 태세의 가장 핵심인 지휘서 연습. 그래서 북에서는 이런 걸 막 공격합니다. 비난하고 말이죠. 네. 북침 핵전쟁 연습이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매년 연례적으로 수행하는 방어 위주의 적의 도발이나 또 전쟁 어떤 오판에 의한 전쟁 도발이 있을 때 이것을 즉각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UFG가 매년 열리는 훈련이긴 하지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전개가 될 것 같은데요. 올해 훈련은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두고 진행이 되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렇죠. 시기나 또 그 전체적인 외형은 비슷하지만 말이죠. 네. 기본적으로 반복 수달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 정부 차원의 또 민간 분야의 연습 중점은 국가 핵심 기반 시설 피해 복구 훈련이라든지 네. 또 비상시 공무원들의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 특히 주민들은 말이죠. 네. 주민들이 비상시에 어떻게 대피하고 어떻게 갖춰야 되느냐. 이런 것은 바로 국민의 안보시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비상사태나 위기 시에 국민들이 당황하지 않고 말이죠. 어떤 준비된 또 훈련된 그런 대응 태세로 가는 거고 또 군사 분야에 있어서도 한미 연합방위 태세 그리고 우리가 합동성을 강화하는 과거에 육군, 해군, 공군 따로 이렇게 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벗어나서 합동성을 강화하는 작전 계획 또 미래의 전략 환경 변화에 대비한 다양한 사태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UFG 연습에 대해 국방연구원 김철우 박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덴만 해역에서 우리 상선 보호 임무를 맡고 있는 청해부대가 리비아 사태가 심각하게 악화됨에 따라 우리 국민과 우방 국민 등 재외 국민을 안전하게 철수시키는 재외 국민 철수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박예진 기자입니다. 청해부대 16진이 지난 17일 리비아에 거주하던 우리 국민 18명과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등 7개국 국민 86명 등 104명을 리비아 트리폴리 항에서 몰타 발레타 항으로 안전하게 철수시켰습니다. 합참은 리비아 사태가 심각하게 악화돼 우리 국민을 안전지역으로 철수시킨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아덴만 해역에서 대해적 작전 임무를 수행 중이던 청해부대를 철수 작전에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청해부대는 지난 7일 아덴만 해역을 출발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한 뒤 16일 리비아 트리폴리 항에 도착해 우리 국민과 우방국 국민에 대한 철수 작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합참 주도 아래 미국과 우방국의 사전 협의를 통해 완벽한 연합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청해부대는 수천 킬로미터를 한 걸음에 달려와서 곤경에 빠진 해외 동포들과 여러 나라들의 선량한 시민들을 안전한 구역으로 철수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힘을 바탕으로 부여된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청해부대의 재외국민 철수 작전은 지난 1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라는 파병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것은 물론 우방국 국민의 안전한 철수를 지원해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보훈과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국방뉴스 박예진입니다. 공군 16전투비행단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 동안 보육시설 어린이를 비롯한 다문화 가정 자녀 등 100여 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14회 포마시 캠프를 지원했습니다. 이번 캠프는 부대가 지난해 8월 H2O 포마시 운동본부와 예천군청 상호 간 1사1촌 1병영을 맺고 대국민 안보 공감대 확산을 위해 병영 캠프를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캠프는 입소식을 시작으로 국산 초음속 전술훈련기인 TA-50 항공기와 무장 전시관람, 시뮬레이터 체험에 이어 기지 내 실내 수영장에서 수상 안전교육과 응급처치 교육 등을 했습니다. 이번 캠프에서는 특히 병영 체험 외에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에서 전통 충효 정신의 중요성과 인사 예절 등을 배우며 인성을 기르고 도덕성을 배양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훈련병의 품격 보람의 꿈. 벌써 훈련 2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요즘 군대에서는 훈련병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키우기 위해 자치근무제를 도입하는데요. 대대원들을 이끌어 나갈 멋진 리더를 뽑았다고 합니다. 군장보다 무거운 견장을 찬 훈련병은 과연 누구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힘들었던 특별 병영생활 교육주도 끝이 났습니다. 이제 훈련병들은 군인으로서 꼭 필요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국군 도수체조 1번 다리운동부터 6번 등대운동까지 각자 구령에 맞춰서 조교와 같이 시작! 군 생활 동안 매일 해야 되는 국군 도수체조. 조교의 시범을 보며 동작 하나하나 따라해봅니다. 처음 해보는 도수체조지만 곧잘 따라하는 훈련병들. 소대별로 나눠서 연습합니다. 하나, 둘, 서로 구령을 넣어주면 열심히인데요. 연습 동작으로 1회 시작! 이제는 도수체조 하나에도 각 잡힌 훈련병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2년 동안 매일 해야 돼서 많이 익숙해져야 될 것 같고 운동도 많이 됩니다. 의외로 체조라 해서 운동 많이 안 될 것 같았는데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운동이 진짜 되고 있습니다. 입대한 지 3주차, 훈련 2주차.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은 자치근무자를 선발해 훈련병들이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생활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기소개. 드디어 자치근무자 선발을 위한 면접이 시작됐습니다. 이장하민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장점으로는 자신감과 당당함, 그리고 솔선수범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하기 위하여서 더욱 노력하고 다른 동기들을 위하여서 발로 뛰는 그런 리더가 되고 싶기에 지원하였고, 상황을 하나 제시할게. 중대 근무자들이 서로 막 싸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제가 생각하는 싸움은 모든 것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중대 근무자끼리 이제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지원자들은 면접위원들의 매서운 눈빛을 이겨내야 됩니다. 결정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어느 신입사원 채용 면접보다도 치열합니다. 저의 가장 큰 장점은 체력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군대는 중간만 가면 된다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많은 훈련병들이 리더가 되기 위해 지원했습니다. 네, 제가 이번 대대근무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이 무더운 여름 전우님들을 위해 앞서서 봉사하고 희생하기 위함입니다. 남들 앞에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노력하는 것이 군대 생활에 정말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침 그리고 저녁 정무 시 계속 하게 될 구령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900명이 넘는 훈련병들을 통솔하기 위해 육성 지휘 능력도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열중! 시작! 열중! 시작! 열중! 샷! 대대 잡게 되어요. 경례! 대대 잡게 되어요. 경례! 대대 잡게 되어요. 경례! 대대 잡게 되어요. 경례! 이상으로 면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표 나왔던. 긴장됐던 면접이 끝나고 세 표고 지금 한 표이신데 저희에게 알겠습니다. 동의합니까? 감사합니다. 자, 오케이. 두구두구두구 발표하겠습니다. 대대 자치근무 훈련병에는 강한 리더십으로 대대원들을 이끌겠다던 백운우 훈련병이 선발됐습니다. 바로 이 훈련병들이 앞으로 신병 2대대를 이끌 자치근무자들입니다. 대대 자치근무자가 된 만큼 솔선수범하고 헌신한 모습을 보여드려 이번 742기를 무사히 잘 수료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대대 잡게 되어요. 경례! 자치근무자들의 힘찬 신고와 함께 어깨에는 견장이 채워집니다. 헌신하는 대대근무자가 되겠습니다. 있겠다. 공군 742기 훈련병들은 멋진 리더를 얻었습니다. 군장보다 무거운 견장을 찬 자치근무자 훈련병들. 생각하는 훈련병으로 성장하기 위해 이들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UFG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북한은 UFG 연습을 핵전쟁 선전포고라 주장하며 선제 타격을 하겠다는 위협까지 하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UFG 연습은 한미 연합전력 약 8만 명이 참가하는 연례적인 방어훈련입니다. 우리 군은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변함없이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훈련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